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패하자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리 삼전패하자 여러분들, 혹시 아침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저도 간단하게 첫 번째 영상을 올려드린 다음에 아침은 간단하게 샌드위치로 요기를 달래고 와서 다시 두 번째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현재 위치와 그리고 사업 현황,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사업을 함으로써 3년 계획에 대한 신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첫 번째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셨으리라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는 바로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한 이사가 이제 새롭게 삼성전자 주가 분석과 그리고 향후 전망치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2021년부터 2022년 한국 증시 전망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염승한 이사의 별칭이 하나 있죠. 네. 염블리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 염블리 이사는 삼성전자를 향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전패하자 여러분들, 바로 염승한 이사는 올해 이제 증시의 세 가지 악재 때문에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지부진한 답답한 흐름세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경기 모멘텀의 둔화와 우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평상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에 대한 경제 둔화와 이제 현재 불안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감 속에서 이 증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답답한 흐름세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염승한 이사는 경기가 둔화가 되면 물가가 오르게 되는데 그 부분을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마치 오는 것처럼 증시가 미리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재를 초래한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공급망 변목 현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언젠가 이제 경제가 재개가 되면은 해결될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당장 해결이 된다면 증시는 상승을 할 텐데 그 시점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주가는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죠. 또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생산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이제 시점이 확정할 수는 없지만 공급망 병목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증시 전망도 좀 밝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2022년 한국 증시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이제 전망하는 염이사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도 이제 주석인데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앞두고 있고 중국이 현재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악재에 대한 실타래는 어느 정도 좀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영향도 우리나라는 많이 받죠. 중국, 미국. 사실 우리나라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국이다 보니까 이러한 대형 이제 나라, 그러니까 정말 강국인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잘못돼도 주가가 그냥 쭉 떨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염이사는 이제 국내 시장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내년 주가도 좀 전망을 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이는 세 가지 요인을 자금,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금 수급과 이제 두 번째는 메모리 전망, 그리고 세 번째는 비메모리 전망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수급,
네, 이 수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수급은 현재 저평가된 원화 가치로 앞으로 높아지면 외국인 자금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메모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메모리. 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 전망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좋을 것으로는 좀 보고는 있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다소 이 하락 속도가 줄어들게 된다면 삼성전자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삼성표가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항상 투자에 대한 참고 용도로만 받아보지 맹신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문 투자자분들이라도 미래에 대한 주가는 절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은, 우리 삼전 불패 가족분들은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셔야 됩니다. 맹신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비메모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 비메모리 전망과 관련해서도 삼성전자가 3나노, 네, 3나노 이번에 발표를 좀 했잖아요. 3나노 공정에 최신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 기술을 성공하게 된다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문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때 좀 3나노를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이게 2022년도죠. 그리고 2025년도까지는 2나노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현재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미국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에 대한 이제 공장을 세우게 된다면 역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삼성전자 주가는 비메모리 전망에 좀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거나 내년에 이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프라 투자가 미국에서 본격화가 되면 이제 한국의 이제 제조업이나 뭐 강한 나라에 대한 증시 뭐 이런 것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추이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중국 증시, 중국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도 업종 선택이 중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규제가 되고 있는 이제 사교육이나 빅테크 뭐 이런 이제 산업들을 피하고 중국의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제 신성장 이러한 산업에 투자를 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여미사는 이제 중국의 신성장 관련된 산업으로는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나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들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삼성표자분들 지금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염승환 이사도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96,800원, 정말 많은 분들이 9만원은 이제 극히 드물긴 한데 간혹가다 나오기도 하고요. 8만전자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7만전자는 불사하고 잘못하면 이제 6만전자로 이제 빠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가 난 상태잖아요. 근데 염승환 이사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동성 장세 어렵지만 겪어야 할 또 하나의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삼주표해주면은 제가 평상시 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주식의 이제 폭락장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훗날 웃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폭락장을 이제 겪어보신 분들이 올해 주식을 시작하셨다면 많이 계시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음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면 다시 상승을 하고 다시 또 하락을 하면 상승을 하는데 이 상승의 폭이 점점점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가치가 높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가 정말 냉정하고 냉철하고 정말 위험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주식 투자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험하느냐 아니면 안전하게 나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느냐, 이게 좀 판가름이 난다라고 저는 단호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선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제가 뭐 그렇다고 뭐 20년 뭐 30년 이렇게 투자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뭐 존경하는 이제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정말 많잖아요, 전문 투자자분들.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해서 정말 우량한 주식에 투자를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단락의 주가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산 가치를 늘리려면은 은행은 아닙니다. 네, 은행은 저금리 시대에 0.75%밖에 정말 저금리 시대에서 얼마 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나 ETF 뭐 이러한 종목에 분산 투자, 분할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복리 효과를 더욱더 크게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선조표자분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